네, 안녕하세요. 이슬이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시장도 저번 주 금요일에 기세를 이어받아서 반등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와 다른 것은 무엇이냐? 저번 주는 이제 개인들의 어떠한 반대 매매 물량을 외인과 기관들이 흡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이제 기관은 순매도 포지션으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외인들과 기관들의 수급으로 반등을 굉장히 좀 강하게 견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는 매도를 하고 있지만은 코스닥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외인들은 그 반대입니다. 코스피 쪽에서는 순매수, 코스닥은 순매도. 그에 따라서 이제 개인들이 코스닥을 견인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견인을 하고 있다라고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반등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온다라는 점은 모든 주식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좀 좋은 현상이죠. 하지만 문제는, 항상 우리가 염두해야 될 문제는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갈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아직은 조금 이르다라는 판단이고요. 일단은 여기서 쭉쭉쭉쭉 고공행진하면서 우상향으로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기에는 뭐가 필요할 것이냐라고 본다면 바로 이제 경기 침체로부터 우리가 완전하게 벗어날 수 있다라는 어떠한 그런 경기 지표 자체가 확실하게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눈으로 봐야지 시장에서도 신뢰를 하겠고요. 그에 따른 매수세도 더 크게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본 어떤 시장 상황으로서는 이런 게 좀 부족하죠. 확신할 수 있는 어떤 경기 지표 자체가 굉장히 좀 불안합니다. 불확실성에 좀 갇혀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여기서 턴어라운드하고 우상향을 하느냐를 볼 때는 조금은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승이 나오는 것은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하락 추세에서도 상승은 반드시 중간중간에 나올 수밖에 없다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어떤 단기적으로 과매도 구간에 따른 저가 반발 매수세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가 반발 매수세, 한마디로 낙폭과대, 단기 과대 낙폭에 따른 어떤 그런 매수세들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상황으로서는 좀 기술적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경제 상황이 좋아져서, 경제 지표가 좋아져서, 아니면은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가 됐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현상이 잦아들었기 때문에 이런 어떠한 글로벌적인 이슈들이 해소가 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낙폭에 따른 반등 정도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확실하게 돌아서려면 결국에 어떤 게 중요하냐? 다음 달 13일에 이제 6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죠. 일수로 치면 7월 13일입니다. 요거에 따라서 아무래도 악재가 해소되느냐 가지고 가느냐가 갈릴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또 단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내일 이제 미국의 GDP 경제의 성장률이 또 발표가 됩니다. 요것도 당연히 좀 좌지우지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정확하게 우리가 아직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고요. 금리 인상을 아직까지 얼마나 더 할지 모르겠지만은 올해에도 한 번 더 남아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전부 다 불확실성에 좀 쌓여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것들이 좀 악재가 해소가 되려면 이런 GDP 아니면 물가지수, 제조업지수, 이런 각종 지표들에서 신뢰성 있는 결과들이 좀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연달아 있어요. GDP, 물가지수, 요게 이제 발표 날이 화요일인가 수요일 정도에 연달아서 좀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 13일 정도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GDP와 이 제조업지수는 이번 주에 이제 발표가 될 것이고, 물가지수는 13일로 보고 있습니다. 내달, 다음 달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GDP 성장률이라든지 어떤 제조업 지수도 경기 동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지표이지만, 결국에 우리가 지금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결국 물가 때문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중에서 물가 지수가 가장 중요한 지표이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13일 전까지는 아무래도 또 변동폭이 조금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일단 중요한 것은 지금 과대 낙폭된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을 항상 우리가 이렇게 예측을 하되
내 생각과 다르게 갈 수 있다라는 거 항상 좀 기억을 해주시고, 결국에는 이렇게 반등 나올 때 뭐예요? 상승한 종목들 익절하는 구간으로 좀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반등 나올 때는 익절 구간으로 삼고, 하락할 때는 분할 매수 전략으로 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때 5% 평균 단가 중간으로 맞춰지죠. 그래서 오늘같이 반등 나올 때 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종목으로 친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장세에든 전략이 있으셔야 되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주가 예측, 지수 예측은 정말 좀 신뢰할 수가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항상 예측보다 중요한 게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예측도 하셔야 됩니다. 방향성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야겠지만은 내 생각과 다를 수 있다라는 거를 항상 인지를 해두신다면 이런 전략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세우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뭘 하던 간에 사실 전략이란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략이 없는 뭐 사업이라든지 장사, 하다못해 전쟁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없으면 당연히 필패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주식시장 역시도 같은 이치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반기에도 좀 저성장, 고물가, 고금리 요게 좀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고 성장성이 있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대표적인 업종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음식료업종 여전히 경기 방어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2차 전지 쪽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 워낙에 음식료업종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상승하더라도 농심처럼 라면 판가 인상하는 거 보셨죠? 이런 판가 인상 자체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물가 상승의 타격을 상대적으로 좀 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보셔도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와 이제 신규 주문들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기업 가치가 앞으로 좀 우상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빠질 때마다 공포가 아닌 좀 사서 모으는 전략도 좀 유효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같은 상승 장세에서 저희는 또 어떤 종목들을 포착을 했는지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매도 현황 먼저 볼게요. 테마형 AI에서 우진이란 종목을 오늘 굉장히 많이 수익을 내고 나왔죠. 7.92%, 8.36% 이런 식으로 지금 분할 매도를 체결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체결 시간은 11시 7분 55초고요. 일단은 오늘 같은 상승 장세에서는 또 어떤 종목들이 또 포착이 됐는지, 앞으로 주목해야 될 종목은 어떤 건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TS 인베스트먼트고요. 포착 시간이 10시 10분 34초입니다. 그래서 포착가는 이제 2,815원, 그리고 최고가는 2,995원입니다. 이래서 장중 최고 수익률이 현재 6.39%를 달성을 했고요. 최근에 상승 이유들이 좀 많이 겹쳐 있죠.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드엑스가 구글 공식 인증의 어떤 퍼블리싱 파트너로 선정됐다라는 소식 때문에 상승을 했는데, 요건 조금 단기성 같아요. 그래서 이 에드엑스의 TS 인베스트먼트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서 좀 상승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이거보다 더 강한 이슈가 어떤 게 있었냐, 결국에 무상증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노터스라든지 공구음원 이런 종목들이 무상증자로 인해서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사실 그 무상증자 자체가 기업 가치를 그렇게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냐를 봤을 때는 사실 좀 너무 과하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무상증자를 이용해서 오히려 하나의 좀 단기적인 테마로 만들지 않았나라는 판단이고요. 그만큼 조금 단기적으로 좀 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TS 인베스트먼트 역시도 공구먼의 2대 주주로서 조금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런 이제 무상증자에 대한 부분들 이미 그 전에 선 반영이 되었다가 오늘은 이제 에드엑스가 구글의 퍼블리싱 파트너로 인정이 됐다라는 소식 때문에 한 차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추가적인 상승까지는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전고점 돌파 이후에 쭉 상승할 것이냐를 본다면은 지금 재료로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좀 판단이고요. 일단은 단기 변동성은 굉장히 좀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런 테마주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조정 줄 때 굉장히 좀 크게 나와요. 그래서 당연히 이때 이후로 이제 상승을 하면 다행인데, 꼬꾸라질 경우에는 정말 이제 회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항상 리스크 관리 좀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좀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찌됐든 오늘 저희 프로그램에서 뽑아낸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닝 관점으로는 한번 조금 주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TS 인베스트먼트가 그 에드엑스에 80억 원의 규모로 투자했기 때문에 전혀 적은 숫자가 아니죠. 적은 규모가 아니고 그만큼 관련주로서 엄청난 지금 기대를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종목의 특성상 사실 항상 테마성으로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주의를 하시면서 단기적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마무리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신기계입니다. 그래서 9시 19분 21초 1150원에 포착이 됐고요. 145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 수익률은 2.96%까지 달성을 했고요. 일단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한정기술 그리고 한정 KPS와 더불어서 이런 원자력 관련주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전 관련주죠. 근데 사실 이 원전주들은 그 이전부터 이미 호재성이 시장에 다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증시부터 좀 악재가 겹친 데 이어서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주가가 좀 부진했었는데 최근에 다시 들어서 재조명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현재 어찌됐든 글로벌 전력 수요는 좀 꾸준히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리 지금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에 박차할 것이다, 투자를 많이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와도 결국에 이 신재생을 개발하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전 관련주에는 단기 모멘텀은 충분히 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특히 석탄이라든지 이런 가스용 원자재는 특히 이제 러우 전쟁 때문에 계속해서 공급난 차질을 좀 빚고 있는 상황이죠. 이에 따라서 당분간 원전 말고는 대안이 없다라는 것도 이런 관련주들의 어떤 단기적인 모멘텀이지 않나라는 좀 판단입니다. 그래서 원자력 관련주들의 모멘텀이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남아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일단 과거에 이제 원전이 가장 전성기였을 때가 바로 2008년에서 2011년 사이죠. 그래서 지금 이 이후에 10년 만에 올 하반기부터 다시 한번 좀 재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때 평균 주가 상승률이 이제 400%인 것을 감안해 본다면은 올해 역시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원전 관련주들이 예전처럼 과거처럼 400%를 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렇게 이제 주목받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했다라는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몇백 프로가 가고 몇십 프로가 가고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분할 매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어쨌든 원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그렇고 관심을 한번 받게 되면은 굉장히 좀 폭등하는 그런 이제 성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신정부에서도 가장 많이 힘을 쏟고 있는 게 또 원전인 만큼 관심을 안 받을 수가 없다라는 관점에서 좀 단기적으로 좀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TS 인베스트먼트 한신기계 그리고 G2파워도 사실 한신기계와 같은 섹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눈여겨보면 좋겠지만 현재 시장 상황에서 가장 좀 힘이 강하거나 재료가 강한 것은 TS 인베스트먼트 한신기계 요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G2파워는 마찬가지로 원전 관련주로서 한신기계와 좀 묶어서 같이 좀 보시면 좀 좋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장에서 저희는 실현손익 183만 8,457원을 수익을 냈고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락장에서도 꾸준히 수익을 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상승장세에서는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또 손익을 냈죠. 그래서 이렇게 항상 시장이 좋던 안 좋던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포착을 하셔서 전략대로 진행하셔야지 여러분들이 꾸준히 수익을 보실 수 있다라는 거 오늘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면서 이 프로그램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랫번호로 프로그램 문의라고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